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거의 6개월 이상을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잠시 뵙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능한 모두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굉장히 더워졌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직접 빨리 만날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오늘은 영상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그 좀 세팅을 해서 사진을 보다 더 잘 찍게 하기 위한 스마트폰 세팅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주로 이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LG 폰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이폰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10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갤럭시 20 뭐 울트라 해가지고 가장 상위 기종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 저는 뭐 써보진 않았지만 사진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이든 LG든 뭐 아이폰이 되었던 가장 뭐 사진을 위해서는 가장 신형폰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요.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이고 아마 그렇게 주위에 보면 삼성폰이 그래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 기준을 요 삼성 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제 폰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스마트폰을 화면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갤럭시 10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부, 스마트 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제 이거와 동기화할 수 있는 기기를 찾아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찾은 거예요. 김대성이라는 노트북을 찾았고 그러면 스마트 뷰로 미러링 시작 이런 문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여기 알림판이 이렇게 연결 알림판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허용이 아니라 뭐 항상 허용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바로 제 스마트폰이 연결이 됐어요. 다시 이제 연결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킨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이제 저한테 뭐 그동안 온 메시지 그거 다시 내려보면 여기 상단에 즐겨찾기 여러 개가 되고 지금 스마트 뷰 사용 중에서 김대성에 연결된 거는 지금 화면에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를 제가 더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 부분 지금 이게 스마트 뷰 표시에 이렇게 김대성으로 돼 있고 얘가 찾지 않았을 때는 여기 스마트 뷰라는 영문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요 기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내 디바이스 찾기를 막 들어가서 디바이스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찾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아까 나왔던 이 우측에 연결해서 하면 연결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PC 같은 데서도 자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서 그래 저희들이 저와의 만남이 주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뭐 기능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거의 전문 카메라인 DSLR을 잘 찍는 법과 이 스마트폰을 잘 찍는 법의 기본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나중에 더 전문가급 카메라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세팅, 설정이라는 걸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능이 설정인 거예요. 이 바탕이 안 보이시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뭐 다른 화면으로 찾아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 제가 깔았던 웹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설정이 있는 거예요. 얘를 그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쭉 이렇게 눌러 있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면 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요. 또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해서 놓으면 이렇게 항목 선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만약에 홈 화면에 추가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홈 바탕 화면에도 간다는 뜻이에요. 걔를 하면 지금 홈 화면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눌러 놓으면 이 홈화면 추가를 이렇게 하면 홈화면 구성이 잠길 때는 설정 앱을 홈화면 옮길 수 없습니다. 그 문구가 뜬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홈 화면을 잠궈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홈 화면을 그 제거해서 걔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바탕에 그 설정에서 들어가셔서 그 웹을 자기가 뭐 구글 웹을 이용해서 필요한 웹은 쭉 깔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필요한 걸 많이 깔았죠. 뭐 홈쇼핑도 뭐 이렇게 뭐 공용 쇼핑, K 쇼핑 이게 그 웹도 깔을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카카오탭 뭐 당근마켓이라는 게 요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뭐 둘러보기 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구경하기를 한다든지 클릭을 해보면 뭐 회원 가입은 안 하셔도 이렇게 최근에 막 올라오는 저 관저 이동 제가 지금 관저 이동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저 이동에서 막 물건 파는 게 막 이렇게 떴잖아요. 이게 자기 지역을 세팅해 놓으면 자기 지역에 가까이 누가 뭔 물건을 팠나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중고거래는 뭐 이렇게 직거래를 하셔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웹들을 바탕에 이렇게 해놓는 건 좋습니다. 뭐 유용한 앱들이 많죠.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내버스 웹을 깔아 놓으시면 뭐 지금 이 정류장에 차가 언제 오는지 이 정류장에는 어떤 버스가 쓰는지 이렇게 좋죠. 그래 그런 모든 것을 설정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잘 찍게 한 설정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 카메라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여기 이제 카메라 표시가 있죠. 카메라 표시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클릭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카메라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커피잔에 그림이 요 커피잔의 그림이 너무 이뻐서 요 커피잔에 그림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커피잔에 그림을 찍으려고 하면 얘가 초점이 잘 안 맞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 그림 부분에 그 터치를 하면 돼요. 그 놓고.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지금 이렇게 커서가 딱 되면서 그 그림이 선명해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커서를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버튼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찍을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버튼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뛸 때 조심스럽게 놔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실습을 하시면서 그 자세를 봐야 되니까 나중에 추후에 만나서 실습을 할 때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터치로 그림 쪽을 터치를 해놨더니 화면이 내가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던 요 그림에 커서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은 내가 초점을 누른 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부분, 지금 요 선에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뿌옇게 지금 초점이 여기에 맞아 있으니까 얘는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손을 여기 지금 요 선이 선명해지고 여기에 커서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좀 이렇게 아웃이 돼 있죠. 지금 여기 선 얘만 그 선명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자로 보이는 제 그 화면 요 벤젤 부분을 제가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 벤젤 부분이 그 커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선명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점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요 그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림 쪽에 터치를 하니까 그림이 선명이 됐죠. 그렇게 선명이 된 상태에서 부도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누르시면 지금 옆에 여기가 이제 자기 찍은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방금 여기 그림 부분이 선명하게 잘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찍고 보니까 요런 지금 요런 뭐 저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제 자판기도 좀 보이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은 깔끔한데 혹시 지저분한 걸 놨다면 이 부분이 지저분하겠죠.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아웃포커싱 기능을 위해서는 세팅을 조금 잠시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 빠져나가면 지금 요게 사진이 클릭이 돼 있는데 이제 갤럭시 지금 노트 아마 8일 이상인가 부터인가는 이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자기 기종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게 있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원래 사진이 이제 갤럭시 10 같은 경우 또는 갤럭시 뭐 9, 갤럭시 노트 10, 뭐 요즘에 나오는 가장 최신형인 갤럭시 10T 울트라 뭐 이런 경우는 모두 이렇게 이게 렌즈 표시예요. 렌즈 표시인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나무 같은 건 뭐 눈물 같은 게 이렇게 세 개죠. 가운데는 두 개, 그 오른쪽은 하나예요. 여기 세 개는 넓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각 렌즈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표준 렌즈라는 뜻이겠죠. 두 개 보이니까 이제 나무 하나만 보여요. 망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중간에 와 있죠. 제가 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넓어졌죠. 광각이 됐죠. 다시 여기 가운데 요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표준 렌즈로 돌아왔죠. 다시 오른쪽 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 화면이 이제 자판기만 거의 보이는 망원이 됐죠. 그러니까 좋은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자판기 여기 Y자를 선명히 찍고 싶다. 그러면 Y자에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스마트폰 이게 강의를 하면서 하니까 힘드네요. 여기 이렇게 Y자 부분에 터치를 Y를 인식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찾고 있겠죠? 저 이렇게 커서가 나면서 그 부분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 렌즈를 클릭을 딱 해서
이제 표준 렌즈가 된 상태에서도 요 Y를 클릭하면 Y 부분이 뭐 초점이 막 더 잘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Y 부분에 초점을 막 제가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점 맞춰 찍을 수도 있고 더 광각을 클릭한 상태에서 또 여기 Y 부분을 클릭을 해서 초점 맞춰 찍죠. 자,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의 품질은 광각일 때가 가장 좋아요. 이 망원일 때 멀리 있는 게 크게는 보이지만 선명도는 이 광각이나 표준 렌즈보다 망원은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다면 제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컵이 여러분들의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을 셀카를 한다 할 때 이 얼굴을 여기 망원을 이용해서 이 얼굴이라 생각하고 망원을 이용해서 하면 아웃포커싱은 잘 돼요. 아웃포커싱은 더 잘 되지만 이 얼굴의 선명도는 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얼굴의 선명도가 낮고 이렇게 크게 하려면 이 광각을 클릭을 하셔서 광각을 클릭하면 이렇게 컵이 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사체 앞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가가셔서 거기에 초점을 그 잡을 만큼 다가가셔서 이렇게 찰칵 찍었을 때 망원으로 할 때보다 자기 혹은 물체가 더 품질이 좋게 나와요. 그래, 요 점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망원은 언제 쓰나? 망원은 저 피사체가 멀리 있고 내가 거기에 다가가지 못할 때 그 피사체를 땡기고 싶을 때 꼭 있어야 될 기능이죠. 그렇지만 이 망원으로 찍은 그 피사체도 이 다가가서 광각으로 찍을 수 있으면 그 다가가서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 더 선명해진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지금 이렇게 사진이 지금 선택이 돼 있고 광각이 선택이 돼 있어요. 중간 렌즈가 있고 망원이 있고 그 우측에 파란 거 뭐 이렇게 원형 무슨 그 프로펠러처럼 생긴 것이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지금 요게 그렇게 세팅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기호냐면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면별 최적 화면이 꺼짐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장면별 최적 화면 켜짐이라고 나왔어요. 즉 내가 찍고자 하는 어느 부위를 얘를 켜놓고 찍었을 때 그 스마트폰 스스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찍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초보자한테는 얘를 꺼놓는 것보다는 켜놓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켜놓은 거예요. 제가 얘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뭔가 초점 잡고 찍는 과정에서 얘를 꺼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자기가 최적의 조건을 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렇게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놓고 켜놓고 하시는 게 좋은 사진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요 사진을 클릭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포커스,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 사진의 왼쪽에 보면 라이브 포커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갔어요. 라이브 포커스 기능하고 지금 이렇게 뭐 갑자기 사진이 커졌는데 여기 지금 나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즉 망원에 되는 거. 여기 나무 비슷한 두 개 있는 거. 여기가 일반 렌즈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컵이 조금 더 작게 보이겠죠. 자 이제 작게 보이면서 핀 마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아보기 쉽어서 이제 일단 여기다 놨습니다. 자 사진이 아니고 라이브 포커스 기능으로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웃포커싱도 그냥 이렇게 뭉개지는 방법이 있고, 얘 선명히 맞췄을 때 이 배경이 약간 헤어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얘를 딱 찍었을 때 이 바깥 느낌이 약간 bokeh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얘를 정확히 초점 맞춰 찍었을 때 이 주변은 그러니까 인포커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민 기능, 그렇게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거 설정을 어떻게 하냐? 이 렌즈 표시, 이게 광각, 여기는 망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요 망원 쪽을 클릭을 하면 저렇게 사진이 망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좋게 광각을 해놓고, 그 이제 자, 주변에 블러를 줘서 아웃포커싱 시키는 방법, 주변을 회오리 쳐서 아웃포커싱 시키는 방법, 주변을 보케를 만들어서 아웃포커싱 시키는 방법, 혹은 주변을 그 주밍 현상을 이용해서 포커싱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이 우측 이 버튼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다섯 가지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다섯 가지의 방법이 이렇게 쭉 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내가 얘를 딱 선명히 했을 때 요 줌은 블러 이렇게 흐리게 하는 기능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에 내가 만약에 클릭을 해 놓으면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요 가운데 점은 피사체라고 한다면 이 피사체가 이 사진에서는 요 그림이겠죠. 그죠? 요 점이 이 그림 주위는 이렇게 주밍 현상으로 아웃포커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해 놓으면 요 그림 부분 주위는 이렇게 뭔가 원이 돌아가고 있죠. 약간 회전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를 지금 자, 맨 첫 변에 돼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지금 이 화면상에는 별로 느낌 표시가 안 나지만, 이게 사진을 찍으면 알게 모르게 이게 주위 피사체가 회전된 듯이 효과가 나요. 제가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빠져나가서 여기 사진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게 표시가 조금 안 나네요. 다시 나가서 조금 떨어져서 찍어 봐야 되겠네요. 라이브 보고성이 기능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회전체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은 결과물을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요 자판기를 한번 볼까요? 이 자판기가 여기는 선명한데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전됐다니 이렇게 효과가 나잖아요. 그 주위 배경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가 보면 이 라이브 포커스 기능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요번에는 여기 그냥 주변 블러 부분, 그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이 된 상태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물러나서 제가 그냥 찰칵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이제 보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지금 여기 자판기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그냥 자판기로 있죠. 여기만 선명하고 이 자판기는 그냥 뿌옇게 있죠. 아까 그 전에 사진은 이렇게 자판기가 이렇게 회오리 쳤잖아요. 회오리 치는데 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나가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모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헷갈릴 일도 없어요.
맨 앞에 이 버튼은 이렇게 가역에 블러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요가 복회 현상이 벌어져요. 초점 외의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아까 보여준 자판기처럼 이렇게 주변이 돌아요. 얘를 클릭해 놓고 찍었을 때는 이렇게 주밍 현상이 일어나고, 야에 놓고 찍었을 때는 내가 찍은 피사체 외에 약간 흑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채도가 빠져요. 그래서 대략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컷,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각각 세팅을 해서 찍어서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 직접 실습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잠시 여기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제 사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다시 사진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설정을 해 놓고, 지금 요거는 딱 클릭을 하면 찰칵하고 찍히는 버튼이고, 지금 이 부분은 클릭을 하면 저를 보이는 셀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저를 찍는 저를 찍는 셀카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이제 앞을 찍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뭐 이거는 거의 모든 카메라가 이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 버튼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 원해는 건 그동안 찍은 사진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배터리가 이제 뭐 됐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 위를 제가 이제 그 위를 좀 잘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겠습니다. 위에 기호가, 자, 요게 이 카메라 설정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번개 표시가 있고 이렇게 선이 다 있다는 것은, 이게 스마트폰이 살아있으니까 뭐가 자꾸 오네요. 아이고, 나갔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켜고, 자, 여기 번개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선이 거 있는 건 지금 그 제가 스마트폰 후레쉬 꺼놨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베스트 샷에 가서 활성화가 안 되네요. 여기 가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야가 켜지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 지금 OP라는 버튼이 있죠. 그 OP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OP가 우리가 말하는 셀카예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 보면 2초, 5초, 10초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놓고 뭐 10초 거리면 10초 거리 뛰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이 카메라에 내가 찍는 화각 결정이에요. 그리고 요 풀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3대4 포맷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여기 풀을 클릭을 해보면 3대3, 16대9 내가 원하는 거로, 지금 저는 이제 풀 사이즈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버튼이 뭔가 이상한 게 이쪽이죠. 이렇게 플레이 버튼 비슷하게. 그래서 걔를 한번 클릭해 보면 모션 포토가 꺼지는 거예요.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한번 움직이죠. 지금은 이게 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찍으면 얘를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사진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해 놔볼게. 자, 클릭을 해서 지금 색감이 변했죠? 이제 모션부터 켜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결과물을 본 상태에서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자, 이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게 모션 포토로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걔를 이렇게 하면 지금 저 사진이 이렇게 움직였던 모션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동영상이 일부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저장 버튼을 여기를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뭐 저장하지 않 지금 이렇게 셀프로 연습한 거잖아요. 이거 저장하면 메모리만 쓸데없이 차겠죠. 여기 쓰레기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건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동영상 클립 삭제, 지금 이건 삭제 하면 삭제가 됐습니다.